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성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를 갖다 국정과제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급증하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걸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가 집권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에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해가지고 시간당 7,53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영업자 부담 급증, 고용 감소,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고, 솔직히 이거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저 같은 경제 문외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봐도 이런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 공약을 했고 최저임금위원회 16.4%를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2018년 5월 30일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또 10.9% 인상해가지고 시간당 8,35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9월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동기 대비 2019년 취업자 증가 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18년 대비 13만 4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또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당시 136만 4천 명을 찍은 이후에 최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같은 어떤 그런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까? 코로나 위기 이전에 어떤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떤 뭐 이렇게 폭격을 맞은 수준으로 이런 처참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겁니다. 고용률 하락 0.3%포인트, 실업률은 상승 0.4%포인트, 이겁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10%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역시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뭐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이게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거 뭐 방역 당국에서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니 어쩌고 저쩌고 영업 제한, 영업 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바람에 상당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거 아닙니까? 겨우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와중에 또 어떤 배달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수, 거의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지금 살기가 팍팍하다, 대출금 갚기도 팍팍하다, 가게세 내기도, 가게 임대료 내기도 팍팍하다, 지금 이런 걸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니 방역수칙이니 대체 그거는 무슨 근거가 있길래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지, 그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재산 형성 및 금융 지원 강화, 이런 걸 국정과제로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비과세 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서민 재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그걸 감안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기간 2013, 14, 15, 16, 왜냐하면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7년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는 2016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와 문재인 정부 기간 2017, 18, 19, 20 이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소득 분위별 자산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분위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득 5분위가 있습니다. 소득 5분위가 있는데 여기서 1분위, 우리가 1분위라 그러면 가장 뭐 최상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소득 5분위에서는 이 1분위가 소득 하위 20%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5분위는 소득 상위 20%를 또 가리킵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이라는 건 총자산에서 부채, 빚을 뺀 겁니다. 순자산 증가율은 21.6%였습니다. 소득 2분위는 15.7%, 3분위는 15%, 4분위는 12.3%, 5분위는 7.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소득이 낮을수록 순자산 증가율이 높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박근혜 정부 때야말로 이 서민들의 재산이 형성됐다, 늘어났다. 이 박근혜 정부 기간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다. 그겁니다. 그걸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물론 이 통계는 바로 통계청에서 갖고 온 겁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화면에 지금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 분위별 순자산입니다. 1분위가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보시면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 증가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증가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 시기의 그 결과입니다. 이 화면에 제대로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8.9%에 머물렀습니다. 소득 2분위는 17.2%, 3분위는 15.2%, 4분위는 11.4%, 5분위는 17.5%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됐다. 이겁니다. 서민 재산 형성 이런 걸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됐고 소득 1분위 자산 증가율은 8.9%, 반대로 소득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소득 5분위의 자산 증가율은 17.5%를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또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 소득 1분위가 소득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5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물론요, 소득 2분위도 소득 5분위와 거의 비슷한데 17.2%, 17.5%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순자산 증가율도 낮고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순자산 증가율도 높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렇게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 뭐 경제 사람 뭐 중심 경제 우선 경제 뭐 그런 거 했으면서 서민 재산 형성 이런 거 했으면서 그 결과가 이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순자산 증가율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실련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4억 6,500만 원에서 29% 상승해 5억 9,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억 600만 원에서 52% 늘어가지고 9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에 전임 정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치가 그러니까 이 서울만 보자면 52%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분위의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50%, 59%에 미치지 못한다. 그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로서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제가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순자산 증가율의 내용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금 뭐 친환경 신재생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뭐 저기 해상에다가 그 태양광 발전해놨더니 뭐 새똥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도 못하고 그런 기사 보셨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9.2%입니다. 여러분 이 9.2% 어떻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원전 막 그렇게 탈원전 하겠다고 하고 탈핵 시대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국가 보조금 한전 뭐 전력 그거 저 보조금 이런 거 막 줘가면서 태양광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 게 9.2%입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 6.97%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2%포인트 증가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연평균 0.73%포인트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거를, 이런 전례를 감안해 보면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 이거 솔직히 좀 불확실합니다.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이거를 이어갈 정권이 과연 재창출될 것인가? 이것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떤 정권이든 간에 후임 정권에서 에너지 정책을 대폭,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당 국정과제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내놨습니다. 이거 국정과제만 보시면 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뭐라고 주장했냐면 매년 5천 개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로 중소 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일자리 5만 개, 유통기업 일자리 1,000개 창출, 이렇게 외쳤지만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성과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출 관련 통계를 보면 2016년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20%, 17.5%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대로 착실히 이행됐다고 한다면 2020년에는 이게 상당히 뭔가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대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중이. 그럼 어떻습니까? 중소, 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라는 그 목표 달성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못한 겁니다. 유통기업 관련 실적도 처참합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지난 6월 17일에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쇼어링 기업 현황, 리쇼어링한 것은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조기업 12,333개가 해외로 나갔는데 국내로 복귀한 회사 단 52개사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뉴턴 기업 일자리 창출 뭐 어쩌고 저쩌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입니다. 성적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수가 뉴턴 기업 수보다 237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로 돌아온 업체 중에 대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모비스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1,000개 이거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수치가 솔직히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이걸 과연 국정과제를 이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오늘은 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